안녕하십니까. 비자스피탈 대표 변종원입니다.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비즈니스 협상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은 비즈니스에서만 필요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협상은 일상생활 속에서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우리의 생활은 협상의 연속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 일상 속에 협상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협상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상호 의논하여 합의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옷, 가구, 자동차, 전자제품, 부동산 등을 구입할 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의견차가 있으면 합의점을 찾아야 거래가 성사되므로 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몇 개 매장에 들러 괜찮은 물품을 고르고 가격이나 조건을 조사합니다. 조사의 목적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최고의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파는 사람이 제안한 가격 그대로 사기보다 가격을 더 깎아서 사려는 것입니다. 이런 가격 흥정은 실생활에서 다반사로 있습니다만 협상이라고는 느끼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대문, 남대문 등의 일반 매장이나 거래 매장에서 물품을 살 때는 가격을 깎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흥정을 하는데 정찰제라고 하는 매장에서는 어떠할까요? 백화점에 가서 가격을 깎아보거나 깎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협상 강의를 수강하시는 30대에서 50대 분들에게 백화점에 가서 가격을 깎아본 경험이 있나요? 라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소수의 수강생들이 깎은 경험과 방법을 얘기합니다. 백화점에서 가격을 깎는 시도를 하시지 않은 분들은 왜 그랬을까요? 정찰제를 따른 것인가요? 굳이 깎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인가요? 설마 백화점에서도 깎아줄까 하는 생각을 해서일까요? 깎는 것이 창피하다고 느껴져서인가요?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대형 마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을 자체적으로 인하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이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노세일 제품이나 공급이 부족한 제품은 예외가 됩니다. 하지만 백화점은 정찰제이니 가격을 깎을 필요가 없다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심지어 백화점 가격이 다른 곳보다 높으니 백화점 상품이 더 품질이 좋겠지 하는 생각도 합니다. 협상을 하는 분이면 깎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잘 분석하여 협상을 시도해 봐야 합니다. 협상 전문가라고 하면 정찰제라는 용어에서 벗어나 깎는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화점에서 가격을 깎은 적이 있다고 하는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고려하면 백화점에서도 충분히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백화점도 등급에 따라 다를 거라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백화점 등급보다도 중요한 것은 백화점 내의 매장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의 관점에서 물품을 사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는 사람이 물품을 선정하고 가격을 묻습니다. 물론 이분은 다른 매장을 방문하여 가격이나 품질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파는 사람이 가격을 말합니다. 세 번째,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흥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흥정 후 합의한 가격으로 물품의 구입,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만일 상호 합의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절차에서 정찰제는 세 번째 흥정 단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는 척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협상 강의를 들으면서 협상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협상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찰제가 상술의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물론 깎아주지 않는 브랜드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요와 공급, 인지도, 제한된 수량, 브랜드 가치 등을 고려한 전략으로 이 경우를 제외한다면 깎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Everything is negotiable. 모든 것이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제목의 책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상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책의 저자에게서 수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물품의 가격을 깎는 시도를 하는 경우 가격을 깎는 것도 있지만 가격 인하 대신 다른 물품을 추가로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깎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깎은 횟수가 깎지 못한 횟수보다 많습니다. 정찰제 매장에서 가구를 구입하면서도 금액을 상당히 절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등산용 신발을 사면서 깎아달라고 하면 양말 한두 개는 끼워줍니다.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5에서 10%는 할인받은 것입니다. 물품을 구입하면서 금액을 깎아주지 않으면 끼워달라고 할 수 있는 물품을 찾아야 합니다. 가격을 깎을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 하나는 사전에 다른 매장의 가격, 함께 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 물품 등에 대해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걸 보면 되지만 구두로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파는 사람이 말하는 첫 번째 가격이 중요합니다. 같은 물품이라도 사려는 사람에 따라 첫 번째 가격을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매장에서 조사한 가격이 100원인데 백화점에서 정찰제라고 하면서 110원, 120원을 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수익이 문제인가 체면이 문제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요? 체면이나 품위를 고려한다면 깎아주세요 라는 이야기는 어렵지요. 하지만 체면을 다소 고려하면서 깎는 대화도 물론 가능합니다. 지나가는 말처럼 다른 것보다 조금 비싸요 또는 깎아주세요 하는 것이지요. 믿져야 본전이지만 의외로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매장은 자체적으로 가격을 인하하여 소비자를 모으기도 하며 상품권 등을 주기도 합니다. 본인이 협상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물건을 살 때 깎으려는 시도를 한 번쯤은 해보아야 합니다. 실생활 속에서 사려는 물품의 가격을 깎아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협상 전문가 되시기 바랍니다. 실생활 속에서의 협상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만날 때 호칭으로 시작됩니다. 북핵 6자 회담 당시 미국 외교관인 크리스토퍼 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체어맨이라는 파격적이고 배려하는 호칭으로 부르며 협상을 전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폭군, 피그미, 난쟁이, 미스터, 독재자라고 불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호칭을 사용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하고도 있습니다. 협상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호칭을 사용하면 우선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책이 있으면 직책으로 호칭하고 님자를 붙이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전문인, 대리님 등으로요. 그리고 협상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호칭에 존경체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을 합당한 호칭으로 부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좋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이 차가 난다고 반말을 하거나 직급이 낮다고 하대하는 것은 절대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협상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우선하여 예우하는 호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갈등을 다루는 수단인 갈등 관리에도 협상이 적용됩니다. 미국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들이 조정에 참여하는데 이때 협상력이 강한 분들이 더 좋은 조정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소송보다 우선하여 조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송 건수보다 조정의 건수가 많아 민간 전문가들의 조정 참여 기회도 매우 많다고 합니다. 만일 한국에서도 향후 미국과 같이 변호사 자격 없이도 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확대되면 협상 전문가 분들에게는 협상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협상은 실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협상을 잘하는 기법을 배우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현대 생활에 필수적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 변화되는 무한 경쟁 시대에 협상 전문가로 가치를 높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아요, 댓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